안녕하세요. 마이산의 기획, 연출, 촬영, 편집을 맡아 제작한 방준식입니다.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으로 조선 왕조 때 왕이 앉는 의자 뒤에 항상 병풍으로 펼쳐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의 왕 그 자체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봐도 세종대왕 뒤에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 이 둥그스름한 기이한 형태의 산은 바로 미슐랭 그린 가이드 만점을 받은 마이산입니다. 신비로운 사찰 탑사를 지나 마이산을 오르며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전북 진안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북위산에 올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여행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틀간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되는 삶을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소설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도 하죠.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진안 고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비로운 산, 마이산입니다. 전북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여기서부터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표소를 지나 마이산 도립공원에 들어서니 안개가 자욱합니다. 몽환적인 색채로 칠해진 이곳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게 할 정도의 물안개가 타병제에서 피어오르고 저 멀리 세상을 삼킬 것 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안개는 하늘까지 이어지고 그것은 곧 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마이산은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구름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 들어온 나는 손님입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일상의 무거운 짐과 고민들은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이산을 오르기 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은 탑사입니다. 마이산의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로 이감용 처사가 쌓은 80여 개의 돌탑이 있습니다. 홀로 돌을 모아 각양각색의 탑을 쌓았다니 그 불가사의함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강풍이 불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탑을 굳건히 잡아주고 있는 것은 사람의 간절한 염원인지도 모릅니다. 산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이곳에서 나의 염원도 남겨봅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수많은 돌들 하나하나에는 땀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야기가 없는 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질 때 나 역시 저 탑의 돌이 되어갑니다. 탑사를 지나 만나는 두 번째 관문은 은수사입니다. 고려의 장수였던 이성계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며 물이 은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성계는 이곳에서 건국의 꿈을 꾸며 기도를 드렸다고 하니 이 사찰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염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기도의 증표로 심은 거대한 청실 배나무를 지나면 은수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르막 계단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관문을 향해 오르는 이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오르는 과정은 반복적인 일상과 비슷합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서는 빛이 된 안전모를 꺼내듭니다. 화엄굴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이산은 두 개의 봉우리, 수마이봉과 안마이봉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부부봉입니다. 이 부부봉이 서로 이어지는 잘록한 부분에는 화엄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서늘한 기운이 몸을 감쌉니다.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약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동굴이 깊고 좁아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동굴의 끝은 암흑같이 어둡습니다. 동굴을 나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합니다. 정상인 안마이봉으로 오르는 길은 매우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산을 보러 오신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발길을 그냥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속도로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해발 687.4m 안마이봉에 도착합니다.
마이산. 말의 귀 모양으로 나란히 솟은 두 개의 암봉. 동쪽 봉우리가 순마이봉, 서쪽 봉우리는 암마이봉입니다. 7천만 년 전 호수였던 이곳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거대한 암괴가 솟아올라 이렇게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조금 전에 지나온 운수사가 있습니다. 진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이산. 봄에는 바다에 떠있는 배의 돛과 같다고 하여 돛대봉, 여름에는 푸른 숲에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용의 뿔과 같다고 하여 용각봉, 가을에는 단풍 위의 바위 형상이 말의 귀와 같다고 하여 마이봉, 겨울에는 하얀 눈 위로 솟은 봉우리가 붓 끝에 먹물을 찍은 것 같다고 하여 문필봉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가을의 이름인 마이봉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염원을 남기고 산을 내려옵니다. 여기는 진안고원 시장입니다. 여행에서 시장 구경은 빠질 수가 없죠. 시장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여행 중 전통시장에서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별미입니다. 시장을 나와 예쁘게 꾸며진 길을 걷다 보니
카페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는데 아기자기한 카페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카페 안쪽으로 들어서니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순둥이 강아지 한 마리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여기는 북위산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북위산은 마이산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마이산에 올라서서는 마이산을 볼 수 없습니다. 멀리서 봐야 그 산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밟히고 치이면서 그 상황에 갇혀 있다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잠깐 물러서서 자연 속에 머무르다 보면 정답이 보이기도 하고 괴로웠던 일들도 어느새 별것 아닌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북위산 정상입니다. 이제 눈앞의 산과 들을 넘어 저 멀리 마이산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망가진 우산의 천은 나 하나 앉을 수 있는 귀한 돗자리가 됩니다. 이삿짐 박스로 주로 쓰이는 단프라 재질의 테이블을 조립합니다. 가볍기도 하고 먹거리를 올려놓을 정도로는 충분히 견고합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룽지는 찬물로 불려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남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두부조림입니다. 산에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누룽지랑 반찬 하나만 있어도 진수성찬이 됩니다. 저 멀리 마이산을 보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곳에는 나와 산뿐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부기산은 도립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입니다. 이곳은 야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 듯 아니 온 듯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자고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판초 우위를 펼쳐서 작은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무줄고리를 살짝 묶어주면 튼튼한 지붕이 되죠. 비가 오면 이 얼굴을 내놓는 부분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묶어줍니다. 이제 지붕 아래에 잠잘 곳을 마련합니다.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비비색입니다. 그냥 사람 한 명 들어가면 꽉 차고 좁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웅다웅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다툽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물러서 보면 겨우 배낭 하나만 메고서도 어디서든 머물다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배낭 하나만 둘러매고 집 밖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는 이미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오랜 시간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많은 것들이 어느새 녹아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깨달음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에는 감사함만 남게 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일상이 새로운 여행이 됩니다.